이번에는 팀노바 내년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내년에 또 값이 또 오르느냐, 등록금이. 이런 질문이시네요. 한문수 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이메일로 물어보셨네요. 2019년 수업료 인상폭을 대략이라고 알 수 없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회신 주시거나 불러보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친구와 같이 청강한 이후 고심 끝에 서로 마음이 맞아 함께 팀노바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팀노바를 참 이런 면에서 좀 사랑을 해주셔서 좀 항상 창업하기 참 잘했다, 좀 어떤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되게 좋아요. 한편으로 욕도 진짜 뒤질나게 먹었는데 내가 그 어떤 학원보다 욕 제일 많이 먹었을걸?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하면 이래서 항상 그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아요. 너무 사기적으로 잘해서 그런가? 근데 좀 제가 하는 말들 보면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냥 그냥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 잘 안 드나? 뭐 그거야 뭐 사람 나름이니까. 아무튼 결정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시간 문제와 비용 문제도 당장 수업 듣기엔 무리가 있으시대요. 1년간 돈을 모아서 수업을 듣기로 하여 4달째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좀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책임감이 진짜 많은 편이고 원래도 완벽주의 성향이 되게 강한데, 근데 더 정말 이게 참 이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정말 답 없는 이 업계에서 그 교육 어디서 배워도 그냥 불쌍한 개발자만 양산해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 티누바처럼 좋은 결과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자기 인생 걸고 인생 거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여기를 오겠다, 그리고 1년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인생 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진지해지고 더 많은 수업 연구를 하고 더 잘해야겠다. 근데 이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까지 블로그 같은데 비공개 댓글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얼추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30명 넘어요. 벌써 3, 40명 정도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신 것 같아요. 팀노바 오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번에도 영상에도 몇 번이나 그런 분들 봤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하시고 계시네요. 둘 다 22년차 이하 직장인이고 현재 27세. 나이는 너무 좋네요. 한 30살, 31~2살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33살부터는 조금씩 올드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34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조건이 나빠질 수는 있는데, 32~3살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자기 능력 있고 잘하면 큰 문제 없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유 있고요. 회사로 따지자면 1분기 정도가 지난 셈인데 이쯤에서 계산해 볼 때 저축 금액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계획을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과 달리 수업료 인상폭은 막연하게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 수강생들을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매년 이제 티업노바가 수강료가 인상이 됐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왜냐면은 사실 팀노바의 가치는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팀노바 지금 수강료가 1년을 한다고 치면 대략 한 7~800인데 한 8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800에서 한 850 되려나? 850 정도 되겠네요. 850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1년이 뭐예요? 한 10개월에 1000만원 해도 사실은 저희가 알려주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결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중도 포기한 친구들조차도 작품 중간에 제출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을 못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보통 개발이 잘 안 돼서 나가는 친구들은 되게 극소수?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포기 안 하면 저희가 기초 때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돈 안 받고 끝까지 쭉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의지 문제니까.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근데 대부분의 중도 포기자들 봐도 그래도 코딩이 어느 정도 실력이 꽤 늘어서 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한 명 한 명 누가 어떤지를 다 알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친구는 특별 관리를 해주고, 뭐 좀 무난하게 잘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향 설정만 잘 해주고. 왜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소화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정말 개개인에 맞춘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취업 결과로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좀 미친 곳인데,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너무 급격하게 좀 올린 것 같다, 매년 올려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안 올리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파트장들 얘기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또 누구지? 기계견 팀장 얘기도 들어봐야 돼서 좀 확정은 아닌데, 가능하면 이렇게 안 올리는 폭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올리더라도 한 뭐 만약에 지금 한 달에 70만원 수준이죠. 75만원 이상은 절대 안 가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 자체는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워낙 소수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정말 많은 웨이팅 없이 그냥 많이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에 비해서 내부에서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뭐 질문을 도와주거나, 그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하는 것도 다 결국에는 현업, 그러니까 강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현업을 이렇게 쉬다 보니까 실력이 죽어요. 그래서 현업 감각이 떨어져서 내부에서 현업 프로젝트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들 자체가 사실상 개발자면서 강사인,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트레이닝을 해서 좀 사기 캐릭터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지출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가 5개 정도가 임대가 돼 있잖아요. 그게 다 학생들 내부에서 소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각자 자리도 있고 자기 공부 자리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업도 이제 소수정예로 여러 번 열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고, 이제 실험실을 좀 더 늘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논문 대회 같은 데서도 막 상을 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실제 어떤 대학 못지않은 실험실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더 꿈을 키워주고 싶은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 혼자 강의해도 4, 50명, 100명 솔직히 나 강의 자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해도 항상 8명 기준으로 하고, 한 명 한 명, 저는 제가 성격이 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한 명 한 명 좀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은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잘 못 외워도 어떤 이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었고는 되게 잘 기억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를 항상 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저희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팀노바가 힘들다라는 거는 보통 완벽주의가 강해서, 그래서,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없어서 매의 눈으로 봅니다. 근데 매의 눈으로 보는 것도 강사가 실력이 있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그냥 수강료만 따라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실력도 안 되면서. 그때 되게 사실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이 비슷하면 팀노바랑 비슷한 실력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어떤 그런 거 꼭 생각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개발자 커리어, 강사 커리어부터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써놓는 거 잘 보시면 컨설팅 업체에 일하던 일반인이, 제가 무슨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가르치는 것도 봤고, 개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절대 개발자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투상법 익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잘 모르는 사람들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그런 사람도 많이 보고, 뭐지? 뭐 실리콘밸리에서 코딩 교육을 옮겨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웃겨. 학원 나왔어. 근데 개발 되게 못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소스 봤거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성 제품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한 거 다 말씀드리고, 제가 한 거? 뭐 있잖아요. 국민 앱카드, 국민카드 이런 거 보면 현대증권의 보안 키패드 제가 만든 거고, 그리고 뭐야, 국민 앱카드 이런 거에 그 보안 키패드 있죠. 그게 펜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펜타에서 하나 모르겠다. 아무튼 국민의 카드 나왔을 때 쓰는 그런 거 키패드 제가 만든 거예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또 뭐니? 또 뭐 있지?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대기업 제품, 삼성에서 내부에서 쓰는 전자설비 시스템도 만드는데 그거는 내부에서 쓰는 거라 좀 어떻게 공격이 애매하고, 뭐 1km 안드로이드는 제가 만들었고요. 서버 HTML 쪽, 웹 쪽도 제가 만들었고, 저는 제가 한 거 다 당당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말고도 제 커리어 아마 조사해 보시면은 제가 일한 거 다 해요. 뭐 온라인 친구 찾기 그 웹 쪽 제가 만들었었고, 뭐 아무튼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한 거 다 올리거든요. 보통 그게 일반적이긴 해요. 어느 회사 출신이고 어떤 작업했고. 그래서 그거 공개 안 하는데도 문제 생기는 데가 많잖아요. 자꾸 디스하는 걸로 쓸데없이 시간 소비를 하는데 미쳤나봐 진짜. 치매 있나봐요, 치매. 아무튼 웬만하면 올리려고 노력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볼까 해요,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또 학생들 입장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코딩 교육을 하는 사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집이 뭐 잘 사는 분들보다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한번 이제 회의 때 최대한 어필을 해서 안 올리는 쪽으로 해볼까 해요, 이번 올해는. 그렇지만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은 그렇게 유도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더라도 정말 10만원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한 5만원 수준에서 최대 5만원으로, 그건 무조건 제가 지킨다고 이제 약속을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제 기계인 팀장과 논리 싸움을 하든 아니면 파트장들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뚫고 가든 최대한 제가 한번 어필을 해볼게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파트장들이 반대하면 제가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안 돼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못해요. 왜냐면은 파트장들이 저희가 엄선해서 뽑는 친구들이고, 워낙 그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으로만 1년을 관찰한 친구들이라 워낙 뛰어난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그리고 뭐 학력도 좋고, 저희 근데 보통 파트장들 그렇게 막 욕할 게 없어요. 워낙에 똑똑한 친구들이라.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제일 위험한 게 독재자가 자기 자신의 맘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맞아라고 끌고 갈 때 제일 썩어가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파트장들의 의견이나 기계팀장의 의견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지 않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펼칠까 합니다. 아무튼 두 분 고생하실 텐데,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돈 모아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 얻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손 빌리는 것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렇게 값진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지만 좀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의지 같은 거 있죠. 의지를 복돋아주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긍정적으로 뭐 얘기해서 이런 거고, 이왕이면 엄마 돈으로 하는 게 짱이지. 네, 편하잖아요. 참 여기에도 자본주의가 있네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뭐 옛날에 고생으로 치면은 뭐 안 밀려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진짜 옥탑만 한 2번 살았고, 반지하도 한 2번 살았고, 언덕에 반지하에 살아본 적 있어요? 언덕에 반지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저도 20대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취직시키는 거는 천상계로밖에 취직을 잘 안 시키지만, 정말 좋은 회사밖에 안 보내지만, 보통 저는 정말 꼰대 회사부터 막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다녀서 그런지 그냥 너무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 당연히 상사 말은 잘 들어야 되고, 회식 때 술 먹고 꽐라대고 토하고 이런 것도 그냥 회사 생활의 연속이고,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잘 살질 못해서 워낙 막 빚도 있어서 막 집도 빨간 딱지 떼고 막 이렇게 그 경매 넘어가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서 그런지 한 두 번 빨간 딱지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고 과외도 한 건데 학교 다니면서 좀 독하게 살았죠, 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그렇게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공으로 다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지간한 일 생기면 크게 당황 안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그 꼰대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요즘 애들이, 요즘 것들은 뭐 의지가 약하고 뭐 이런데 솔직히 꼰대들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20대 친구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냥 경제성장기에 있던 뭐 지들 그 상황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1980년대나 90년대에 경제성장기에 있던 분들은 집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월급 한 2, 3년 모으면은 그래도 작은 원룸이라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막 10년 모으면 집을 살 엄두라도 났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우리가 10년, 고스란 연봉 1억이라도 10년 모으면은 하나도 안 쓴다고 해도 1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후로 보면 한 8천만 원, 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도 강남의 아파트는 절대 꿈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도 안 쓴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정말 고달프죠. 근데 처음부터 1억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연봉 대부분 뭐 3천, 잘해봐야 3천대에서 4천대 사일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서 해봤자 돈 모아봤자 한 2, 3억 밖에 못 모은단 말이죠. 진짜 다 안 쓰고 진짜 똥꼬 찢어지게 모아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합니까? 10년 그렇게 모아도 독하게 모아야 겨우 하나 사는 건데 사실 결혼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연봉이 높기도 힘들고 뭐 2억 3억도 미친듯이 많은 거지. 한 1억 모아도 잘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죠. 아무튼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가 많은데 좀 이렇게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 보면 좀 책임감이 더 많이 드네요.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테니까 너무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건 제 입장이라 이기적인 거네요, 되게. 아무튼 해보고 제가 근데 지금 회의할 주제 같진 않고요. 한 9월이나 10월쯤 그때 이제 회의를 해서 그때 공지를 따로 할게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